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사직생의 각오로 용기를 내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 국난을 겪었을 때 이 나라는 임금이 지킨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지켰던 나라입니다. 임진왜란을 되돌아보시고 또 한국전쟁을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몇몇 장군들이 지켰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그 가운데는 훌륭한 장군도 있었죠. 이순신 같은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꼽으라면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영웅도 있었었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기저에는 바로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 과거로 치면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대단히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또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은 선거 시스템 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선거 부정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힘을 모으고 관심을 갖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엿장수 가위질보다도 제 멋대로인 궤변과 억지 주장만으로 그리고 반헌법적인 야바이 파면 선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망 선고인 것입니다. 자,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께도 진심으로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이런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의 선포 목적은 반국가 세력들의 척결 그리고 선거 부정 의혹을 해소함에 따라 국가 정상화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반국가 세력들의 척결과 선거 부정 의혹 해소를 한다는 것은 양자가 바로 불가분,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부정 의혹만 밝혀질 수 있다라면 반국가 세력들, 특히 더불어공산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등의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자들을 일거에 척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가라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 고유의 통치권 차원의 적법하고도 적법했던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하는 내란 머리로 온갖 불법, 위법, 탈법, 편법을 동원하여 국회에서는 사기 탄핵을 자행을 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불법적인 체포까지 일삼았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법치 파괴까지 감행하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면서 끌어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를 한 것은
선거 부정 의혹 해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하겠고, 그 연장선상에 4월 1일 있었던 보궐선거 결과도 부정에 의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6월달 초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도 선거 부정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선거는 하나마나입니다. 결과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투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선거 부정 의혹 해소에 집중하여 범국민 참여 운동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아니 온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 부정 의혹 해소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모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국가 정상화도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탄핵의 원흉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정신 나간 바로 국민의힘에 있던 초짜 어린아이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이 한동훈이가 설치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선거 부정 의혹 해소도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한동훈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낸 1등 역도 반국가 사범이라는 점은 절대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는 것이며, 이 자가 이와 같은 반역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 앞에서 그 죄를 물어 참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화의 기본 가운데 기본은 바로 선거 부정 의혹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즉, Stop the Steal, 부정선거 척결을 보다 강력하고 결집된 행동으로 표출하면서 모든 힘과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번의 탄핵은 표면적으로는 절차와 법리를 따랐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부정선거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직, 현직 법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인 대립이 아니라 법조계 내부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진영 논리를 떠나서 법관들 스스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자기 방어적인 치졸한, 그리고 가십적이고 가증스러운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까지 인용문을 직접 작성을 했다 하면서 이 인용 의견에 동참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가 있겠고, 이것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선 내부 결속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를 이용하여 강제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변론 과정에서도 중요한 증거들은 절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절차만 지키는 척을 했을 뿐 위장된 가증스러운 헌법재판소의 행위는 사실상 결과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선관위원회 위원장 출신들로만 구성되어진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그 순간부터 이미 싸움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료들은 채택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검토조차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불안한 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홍장원이나 곽종근과 같은 거짓된 자들의 거짓 진술이 드러나면서 많은 우파 국민들께서는 저 정도면 증거가 확실하니 괜찮겠지 하면서 점차 안심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던 마음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판결이 내려진 뒤에서야 국민들은 놀랍고 화가 나고 멘붕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선거 기일을 늦추고 가장을 했던 것, 즉 열심히 평의를 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였던 것 역시 국민들 대다수를 속이기 위한 눈속임이었다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친중 매국노들을 때려 부수고 때려잡는 정당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들의 요청을 받들어서 서울대학교 정문 앞을 다녀왔습니다. 트루스 포럼에서 이 거짓 탄핵 세력들의 범죄를 일삼고 있는 위원장당 해산하는 문제와 시진핑 기념관을 폐쇄하는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던 시민 모임이었습니다. 어제 자리에도 비가 오고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수백 명이 나와서 그 현장을 지켰고, 그리고 Stop the Steal, 부정선거를 멈추라는 얘기와 함께 시진핑 기념관을 폐쇄시키라는 서울대 학생들의 뜨거운 목소리 또한 있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친중, 중국의 간첩이 되어서 중국의 하수인이 되어서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따르는 이런 친중 매국노들을 때려잡는 애국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각성한 우리 10대, 20대, 30대들을 불러 모으고 또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수고해 오셨던 60대, 70대, 80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친중 매국노들을 때려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같이 한미동맹당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한국, 미국 동맹이 있듯이 당 이름을 한미동맹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한미동맹당을 만들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정당을 안 만들고 투쟁을 안 하게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부정선거를 하기 때문에 선거를 해도 또 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 어차피 죽을 텐데 밥은 왜 먹습니까?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죽을 겁니다. 근데 밥은 왜 먹습니까? 죽을 것 같으면 지금 죽으면 되죠. 자, 그런 인생인데 회사는 왜 가고 학교는 왜 갑니까? 결혼들은 왜 하고 집은 왜 삽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갈 때는 그냥 더스트 윈드입니다. 바람결에 날아가는 먼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허망한 인생을 살면서 왜 영끌까지 해서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죠? 왜 집을 사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말로 세상에서 떠드는 가치, 부귀, 영화, 돈, 큰 집, 좋은 차 이런 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제가 여쭙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도 역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패잔병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발 좀 그런 패잔병스러운 그런 자포자기하는 한숨 쉬는 이야기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반국가 세력이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 공포, 좌절, 절망, 이런 것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심어서 다들 모두가 다 자포자기하고 독재 권력 정권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오게끔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국가 역도들의 하는 방향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자,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우리는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총 한 자루 변변치 못하게 있고 전차 한 대 없었습니다. 자,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선조들께서는 중공군 300만을 다 막아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날 부유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해보지도 않고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부정선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자포자기가 있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반성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붙잡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반국가 세력들의 저 가증스러운 폐악의 역도들 무리 앞에서 노예가 되고자 하는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호통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패배의식에, 노예의식에 쩔어서 저 반국가 세력들에게 굴종하고 패배한다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제발 좀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총 366번을 하고 계십니다. 자, 4년에 한 번 윤달이 있으니 1년이 366일이 되죠. 자,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경험담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매번 위험한 출장을 떠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제 가슴속에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고서도 상하거나 죽지 않았던 것은 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십시오. 우리 민족들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자, 4년 전에 억울하게 부정선거로 대통령 선거에서 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우리도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그러한 용맹스러운 용기와 결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한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뽑는 거지만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반중, 중국 공산당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북, 북한 괴뢰 정권, 세계 유일의 범죄 테러 집단들을 반대해야 합니다. 반패미, 패미 역시 이것도 역시 공산주의로부터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여성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DEI,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을 주장하고 있는 저 미치광이들의 이 PC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부정선거여야 됩니다. 반부정선거 투쟁이 되어질 때 대통령 선거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희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반미 친중을 외치며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매국 집단들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반미 친중 매국 집단에 맞서서 자유 대한민국 공화국을 우선으로 하는 생각으로 반드시 결판을 벌려서 이번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중도 확장주의를 떠드는 이런 개소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실 것입니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껄떡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자들인데 이들의 이 철없는 이런 치기 어린 행위에 신경도 쓰지 마시고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갤럽이나 MBS처럼 친민주당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하고 있는 조사 방식을 보면요, 면접조사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왜곡될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조사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구태의연한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을 떠들고 있는 마치 지들이 무슨 선각자인 양, 지식인인 양 떠드는 이런 자들이 감언이설에 이런 가짜 거짓 언론사들의 이런 언론쟁이들이 떠들고 있는 이런 레거시 언론의 감언이설, 그 자들은 기자들이 아닙니다. 중앙일보, JTBC는 전부 홍씨 가문의 노예들이에요. 또 조선일보의 기자라고 하는 것들은 방씨 가문의 노비들이에요. 또 동아일보의 논소련이다 못하고 떠드는 것들도 전부 다 김씨 집안의 노비들, 노예들입니다. 과연 그와 같은 자들의 감언이설에 그들의 비판에 현혹당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제 대세는 SNS이고 유튜브이고 뉴미디어입니다. 자, 거기에 맞게끔 정치체제, 선거 전략도 따라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슈를 장악을 하고 제기된 이슈를 빌드업해서 자꾸자꾸 더 크게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정직한 스타일, 모범 답안만 갖고서는 절대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매료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고 또 유튜브에도 나오고 핫스팟에도 나오고 했던 그런 그의 선거 전략을 우리가 벤치 마케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따라왔던 이번에 탄핵 사태의 이 교훈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을 2번씩이나 걸쳐서 탄핵시킨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창피스럽고 이 거짓된 현재 이 오역을 어서 속히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자유우파의 기치를 내걸고 승부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나와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라고 하는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구호를 가지고
확실하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트럼프가 한 정책을 보면 반중국을 했습니다. 참 잘했죠. 반중국입니다. 중국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이민입니다. 이 반이민은 불법으로 들어온 불법자들입니다. 그리고 반페미주의, 그리고 반PC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PC주의가 점거하고 있던 이 레거시 미디어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NBC, ABC, MSNBC, 가진 PBS, 모든 레거시 미디어들과 다투면서 결국에는 싸우면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작금의 탄핵 사태를 보건대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트럼프식의 전략과 전술이 유효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 12.3 계엄이 발표됐을 당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0%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월 말 이후부터는 40%대 중후반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5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중도의 확장이 아니라 확실한 자유우파의 정체성으로 50% 혹은 50% 이상 지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중도 확장이니 하는 실력도 형편없는 각각의 개인 산업에 불과한 그런 레거시 언론들이 떠들고 다니는 그 헛소리 망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라다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조중동, 이따오 신문들 전부 다 절독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좋으실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확실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뚜렷한 확실한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반중국 공산당, 반북, 반종북, 그리고 반패미, 반PC주의, 반부정선거를 우리의 가치로 내걸고 이를 통한 이슈 파이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우선주의로 삼겠다는 이 승부욕을 갖고 결전을 벌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표를 쫓아가기보다는 표가 국민의 마음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2달 남짓 남은 시간 동안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할 텐데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유우파 진영의 리더십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올바로 된 제대로 된 자유우파 대통합 신규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미동맹당 같은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전쟁 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중국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의 초안전이 벌어지고 있고 인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과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반미, 친중, 매국노 집단들을 척결하는 투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유우파의 대통합정당, 가칭 한미통합당 등과 같은 정당을 새롭게 조직하고 건설하는 제2건국의 투쟁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